올 한 해는 강원도 내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동해안 대형 산불에 이어 올 봄에도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또 유례 없는 긴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강원 지역을 덮치면서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먼저 올봄 고성 지역을 강타했던 산불 소식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박건상 기자, 지금 뒤에도 소방 차량들이 보이고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고성군 도학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소방 차량들이 있고 그 뒤에는 산불이 이곳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뒤에만 산불이 지금 나고 있었는데 조금 전부터는 이 앞에까지 산불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제 저녁 8시 21분쯤 고성군 도원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지금 대형 산불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원리 인근 하계리 방향으로 현재 불길이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으며 그리고 토성면 일대에는 강풍 그리고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몸을 사실상 거의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 산림당국은 산불을 진화하는 것보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더 이상 확산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풍이 너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산불은 더욱더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고요. 지금 주요 대피소로는 고성 아야진 초등학교 그리고 천진 초등학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고성 산불로 육군 22사단 장병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산불 상황실을 가동하고 도청 전 직원에 대한 전원 소집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산림 피해는 현재까지 80헥타르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대피도 한 600여 명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산불 현장의 풍향은 남남서쪽으로 풍속이 최대 풍속 초속 5m인데 사실상 이곳에서 느껴지는 최대 풍속은 10m, 15m가 넘는 상황입니다. 토선명 산불로 인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채가 소실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바로 이제 진화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산불 진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사실상 산림당국에서는 오전까지는 최대한 주불은 진화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학초등학교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올 한 해 취재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올해 발생했던 이 산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봄, 그러니까 5월 1일 저녁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촌 주택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축구장 120개 정도의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산불이 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으면서 거의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3년 연속 고성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고성군은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강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연료로 안전한 보일러를 함께 설치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산불 강조 기간에는 화목 보일러를 제한하고 그 보일러를 사용함으로 해서 산불 원인을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지난 산불은 인근 농가의 화목 보일러에서 발화한 것으로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고 해당 주민을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해마다 봄철이 되면 되풀이되는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소식이 내년에는 없어야 할 텐데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또 비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강원도 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도로가로 흙탕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치워내지만 유실된 토사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경사면 한쪽이 허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장맛비로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는 상황. 엄청난 양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윗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막혔고 전신주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주택 한 채가 흙더미에 깔렸지만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 박건상 기자, 올 여름 정말 유례 없이 긴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찾아오면서 피해가 참 컸었죠. 정리해 주시죠. 네, 강원 곳곳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최고 300mm에 달하는 장맛비가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서 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8월 초 횡성군 강림면에서는요, 야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주택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 장마 이후에는 태풍이 바로 상륙했죠. 먼저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는데요. 마이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는 힘이 많이 약해졌고 진로도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예상보다 큰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삼척 임원항에 그 피해항에 있던 어선 13척이 전복됐고요. 강릉도 88건의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창에서는 송정교와 동산교 등 교량이 유실됐고 삼척에서는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양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속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들도 막 물에 빠져가지고 뭐 레카차가 왔다가 그냥 견인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차들이 물에 잠겨서 뭐 한 3-4대씩 길마다 막 잠겨서 그냥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진 태풍은 바로 하이선이었습니다. 하이선으로 인해 삼척에서는 4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릉과 속초, 양양 시내 곳곳이 또 물에 잠겼습니다. 강원도는 2차례에 걸친 태풍 피해액만으로 약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복구 비용으로는 3천억 원이 넘게 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과 속초, 양양, 삼척 지역 등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네,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건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